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치호의 이슈픽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요, 한코난 한치호 수석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치호입니다. 아, 이거 잘 보이네요.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 네. 눈 똑바로 뜨시고 귀 확 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더욱더 빛나는 돋보기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아, 우리가 이 투자하는 방법이 점점 좀 변화하고 있죠. 우리 좀 전에 이슈픽 직전에 코인 그 이슈 나온 거 지금 보면 뭐 네. 노인들한테 뭐 땅을 한 평에 아이고. 코인까지 끼워서 팔았다. 네. 그러니까 이 사기꾼들의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네. 이 투자하는 방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과거처럼 예금을 했다가 펀드에도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주식도 하시고, 그다음에 파생 상품도 하시고, 그다음에 금에도 투자하시고, 네. 현물에도 투자하시고, 은에도 투자하시고, 점점 파생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또 투자 방법에 여러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지적재산권 바로 투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IP샵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안영필 이사님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혹시 시청자분들께 따로 먼저 인사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IP샵에서 네.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안영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네. 프로필을 잠깐 보시면 프로듀서야. PD 프로듀서? 출신이십니다. 와우. PD 출신입니다. 이거 보시면 락피처스 대표이사도 했어. 와, 그러면 이 촬영 이런 게 전문가야. 그러니까요. 근데 출연은 처음이야. 카메라 앞엔 처음이시고.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좀 이제 그동안에는 PD로서 출연자들한테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했는데 오늘은 이제 맞아요. 본인이 한번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한번 해보는데 제가 우리 안영필 이사님의 지식을 쏙쏙쏙 빼갖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 IP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저도 발음이잖아요. 지식재산권 거래 개념, 나 진짜 어려워요. 제가 맞아요. 대학원 다니면서 IP 과목을 2학기나 들었는데도 못 알아. 전공자도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데. 조금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흔히 이제 IP라고도 얘기를 네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저희가 음악으로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요새 뭐 아이유라는 가수가 핫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유라는 가수의 노래가 탄생되기까지는 작사, 작곡, 뭐 편곡, 그다음에 연주를 하는 세션, 그다음에 뭐 작곡가, 그 가수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하나의 이제 음원이 탄생이 되는데 그렇죠. 각각의 권리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 수익을 이제 뭐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지상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네. 마유의 뭐 반편지라는 노래가 뭐 100억을 벌었다. 와. 뭐 저작권료로 얼마를 벌었다. 뭐 도끼라는 힙합 가수가 뭐 저작권료로 20억을 벌었다. 뭐 그런 그 뉴스들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네네. 여태까지는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 영역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영역이었다고 하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은 그런 저작권을 일반 소비자들한테 투자 상품으로 팔아서 그 수익을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게 지식자산권 투자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투자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작사, 작곡, 편곡, 세션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음악을 만들게 네. 되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작권을 이렇게 나눠 갖는다. 법권연금 이런 걸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네네. 야 법권연금 만든 사람들 그 벚꽃 엔딩 뭐 그 노래 만든 그 작곡가가 뭐 그걸 연금처럼 생각하고 산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를 이제 예, 우리 예, 많이 예.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저작권을 좀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주시면 예, 어떨까요? 혹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요. 네. 저작권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 그다음에 저작 인적권 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저작 인적권은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적권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흔히 우리들이 알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어떤 하나의 곡의 저작권료를 나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가수들, 작사, 작곡자들이 갖는 권리를 저희들이 취직해서 갖는 게 아니고 저 2번, 3번에서 나오는 지식재산권과 저작인자권에
해당만 저희들이 이제 저작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전문 용어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참여 청구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들이 흔히 저작권료를 조각 판매로 해서 수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은 정확하게 용어로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참 어려워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네. 그러면 좀 더 좀 저는 이제 그 이사님을 좀 괴롭히기 위해서 시청자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예, 그 예를 들어 한치호라는 작곡가가 네.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참여하시는 거죠? 한치우라는 가수의 하나의 노래가 탄생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수가 있을 테고 그죠. 네. 작사, 그죠. 작곡, 뭐 녹음하는 예, 여러 그쵸. 가지 스텝들이 예, 있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음반을 제작한 제작사에 제작사. 아. 대한 영역만 네. 우리들이 사고 팔 수가 있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저작 인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예. 그럼 저희 IP샵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해서 앨범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저작 인저권, 제작사가 갖는 권리, 예. 저작 인저권에 대해서만 소비자들한테 팔고, 그다음에 그 파는 정산 수익은 우리들이 흔히 음악을 듣고 있는 뭐 멜론이라든가, 뭐 벅스라든가, 진이라든가, 거기서 스트리밍 수익이 발생되고,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뭐 수익이 발생된 거, 그걸 이제 제작사한테 정산이 돼 오는 분량을 소비자들한테 저작권료로 나눠서 정산을 해드립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종의 파생 상품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예, 편하실 그러니까 겁니다. 맞아요. 이런 저작 인적권이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그거를 가지고 뭐 저작권을 발생시켜서 그 수익을 이렇게 나눠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들리는데 제 생각이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저 역시 똑똑해. 예, 역시 똑똑해. 역시 똑똑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좀 더 여쭤봐야 되겠어요. 그 요즘에 그 정부에서 무슨 그 제재를 좀 받았잖아. 소? 뮤직소? 뮤직카우. 뮤직소, 소. 음악소, 예, 음악소. 뮤직카우. 이게 아마 캐시카우 이래서 뮤직카우라는 뭐 이름을 좀 붙인 것 같은데 여기가 무슨 뭐 한동안 그 정부에서 뭐 이거는 요 제재 사항이다 뭐 그래가 문제가 좀 돼서 뭐 거래가 안 됐다가 그 샌드박스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뭐 하게 됐다 그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게 뮤직카우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기본적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저작권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조각 판매해서 그 수익을 투자자한테 나눠준다라는 개념에 대한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뮤직하우는 음악에 대한, 그러니까 쇼핑몰로 치면 이제 전문몰, 뭐 남성 전문몰, 여성 전문몰, 뭐 구두 전문몰, 뭐 가방 전문몰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IP샵 같은 경우는 종합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뭐 티몬, 뭐 쿠팡 이런 식으로 종합 쇼핑몰,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취급하는 지식재산권 투자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뮤직하우는 비슷한 내용인데 뮤직에만. 뮤직하우는 음악만 네. 거래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책만 파는 쇼핑몰이에요. 그리고 음악만 파는 쇼핑몰이고, 우리 이 IP샵은 이 뭐 여러 가지 음원뿐만 아니라 뭐 다른 미술, 뭐 캐릭터 뭐 이런 거 다 웹툰. 하신다고 예, 돼 예. 있는데 솔직히 뭐 원고 보고 좀 잠깐 얘기할게요. 네. 음원, 아트, 뭐 시각예술, 캐릭터, 웹툰, 특허, 티켓 다양한 직제사 진짜 판매하고 많네요. 있다는데 와. 종합인데 네. 잘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려요. 네, 네. 여러분들 웹툰, 뭐 특허, 캐릭터 뭐 이런 거 다 이해할 때 티켓은 뭡니까? 티켓. 티켓은 그러니까 원웨이 티켓? 아닙니다. 어떤 거죠? 티켓은 뭐 우리들이 이제 여태까지 이제 티켓을 구매할 때는 뭐 인터파크라든가 뭐 지마켓이라든가 그쵸, 그런데 그쵸. 이제 예. 공연 티켓을 예, 인터넷으로 티켓 예매를 링크, 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편으로 배송을 받는다든가 그쵸. 아니면 현장 가서 현장 수령을 그렇죠, 해서 그렇죠. 할 때 자기 신분증을 또 보여주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뭐 전화번호도 네, 확인하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맞아요. 거쳤었잖아요. 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과정 절차가 본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절차 때문에 그렇게 복잡한 그렇죠, 과정이 그렇죠, 벌어진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NFT 티켓으로 그 티켓 판매를 하게 되면 네, 네. 그러니까 NFT 티켓 뭐 앞에 방송에서 많은 그 설명들이 나온 걸 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검증이 되는 거에 대한 확인 작업이잖아요. NFT라는 그렇죠, 것 그렇죠. 자체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겁니다. 내가 소유한 겁니다. 라고 이제 그런 복잡한 과정들을 쉽게 이 사람이 본인이다. 라고 검증이 돼서 쉽게 입장권을 보여주고 또 공연장 안까지 쉽게 또 접근할 수 있다. 그런 편리함을 제공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리성에 좀 초점을 두신 것 같네요. 아, 이거 저 머릿속에 금방 들어왔어.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태양의 서커스가 들어와가지고 어허. 그걸 예매를 하려고 했더니 네네. 너무 비싸. 애써서 29만 원이야. 너무 와우. 비싸. 그래서 지금 그거 갈까 말까 고민 중인데 네네. 그런 티켓을 구매하거나 저는 야구를 좋아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야구장에 예매를 하면 가서 뭐 전화번호 달라고 그러고 이 예매번호 번거로워요. 전화번호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 그 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예 처음부터 NFT 방식으로 발행을 딱 해서 그냥 이거 내 거야. 그리고 딱 보여주고 가면 된다. 간편하게.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잖아요. 오. 이야, 이거는 되게 편리할 것 같아요. 그쵸. 예. 정말 많이 좋아하실 이용할 것 같아요. 네. 네, 또 NFT 티켓의 또 다른 장점은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뮤지컬 시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그러니까 뮤지컬 같은 경우는 티켓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쵸.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씩. 네, 티켓을 모으시는 분들이 또 별도로 그치, 계십니다. 맞아요. 자기 예, 어떤 예, 공연을 예. 받았다라는 거. 그건 종이잖아요. 종이면 보관에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잉크가 NFT 날아가거나. 티켓으로 발행을 하게 되면 이제 가상화폐 지갑 안에 네, 아. 자기가 구매한 NFT, 그러니까 어떤 게 구매됐다라는 게 이제 디지털로 보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콜렉터 하기도 이제 되게 편한. 좋네요. 아, 오. 되게 편리하다. 이거 네. 제가 언젠가 보니까 여자친구한테 그 저기 그 프로포즈 할 때 같이 했던 티켓을 쫙 다 붙여가지고 이게 그 했던 프로포즈했던 그 분을 봤는데 네. 이거는 좀 위험하긴 해요. 전 여친이 싫어합니다. 남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리가 지금 보면 네. 이 특허권을 이렇게 사고 팔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다고 해요. 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들었던 얘기를 보면 미국에 가면 뭐 특허권만 가지고 공격하는 회사가 있고 그것만 가지고 이제 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이제 얘기 그렇겠죠. 들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런 특허권이나 이런 그 지적재산권 거래하는데 IP샵은 어떤 거래 구조가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그것도 자료 지금 준비해 갖고 왔는데요. 네. 특허가 기존에는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좀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특허의 이제 거래 구조는 지금 제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조사 환경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뭐 그 첫 번째로는 매각을 할 수 있는 특허권이 있고, 네. 그러니까 허가를 이제 부여할 수 있는 그 거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들과 이제 거래를 해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조각 투자와 크라우드 펀딩, NFT 투자 상품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특허권을 양도를 하거나 아니면 전체 특허 권한 중에 어떤 특정한 부분만 이제 그 어떤 라이센스를 부여를 했을 때 저희는 전체적인 특허냐 아니면 일부분의 라이센스냐를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나 저희랑 이제 계약을 해서 이 권한을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조각 투자와 뭐 크라우드 펀딩과 NFT 투자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그 수익 배분을 나눠주는 형식.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작권 같은 개념으로 이제 재해석해서 특허권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좀 이해되세요? 살짝은 조금 어렵긴 네. 한데. 예. 그 나는 이해는 했는데 네. 중요한 게 우리 특허권이 몇 년간 유효합니까? 그러니까요. 특허는 어떤 특허냐에 따라서 연도수는 전부 다 천차만별 다 틀려집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아까 벚꽃 우리 연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듯이 그런 노래 같은 경우는 몇 년 정도? 노래 같은 경우는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일단 저작권료가 다 들어오고요. 네. 와. 그러니까 죽고 나서도 4, 70년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축구 70년? 예, 예. 아들아, 난 너만 믿는다. 예. 아니 그건 연금이 아니네. 완전 그 물려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금에서 끝나는 게 어, 아니고. 상속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상속자산이네. 우리 아들 잘 키워야 되겠네. 우리 아들이 작곡가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여쭤봤는데 70년이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만약에 그 파생상품처럼 지금 만든 거잖아요. 조각으로도 예, 하고 예. 크라우드 펀딩으로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사님한테 좀 여러 가지 여쭤봤어요. 네. 그랬더니 좀 다른 점이 그 다른 기존의 특허권을 거래하는 곳에서는 그 초기가 아니라 안정적인 상태에서의 그 특허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건 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재미있는 상품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NFT 특허 상품을 저희가 지금 계속 기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NFT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가 있느냐 그쵸. 없느냐인데 그쵸. 커뮤니티를 NFT에 집어넣어서 특허랑 연결되면 어떤 현상을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저희는 이제 같은 네. 세대라고 네. 좀 생각이 되는데 저 삐삐 같은 데도 아니에요.
저보다 훨씬 아, 젊으시잖아요. 예. 삐삐 많이 사용하셨죠? 예, 삐삐. 옛날에. 예. 네, 삐삐가 1949년 캐나다에서 만들어진 와. 겁니다. 오. 네, 처음에는 이제 비퍼라고 아. 이제 캐나다에서 볕이 아. 있었는데 네. 삐삐삐삐 소리가 난다고 해서 비퍼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1983년에 SK에서 국내에서 처음 서비스를 한 거예요. 이제 자, 지금 삐삐는 지금 쓰는 세대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삐삐에 대한 특허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 재밌는 소리가 나오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지는 않지만 이 삐삐라는 특허권을 우리가 계약을 해놓고 여기에 어떤 스토리성, 우리가 갖고 있는 올드 미디어에 대한 스토리성을 담고 이걸 NFT화 시키면 네. 누군가 나중에는 어떤 상품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상품을 만들어서 뭐 사전에 우리가 이런 뭐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 제품을 만들 회사를 찾은 다음에 그 특허권을 부여를 해서 뭐 조각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기획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아, 되게 어렵다 이거. 여러분 투자는 역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맞아요. 성공하기 어려운데 이런 이 훌륭하신 이사님한테 저보다 훨씬 젊으신, 죄송합니다. 훨씬 젊으신 이사님한테 저 삐삐 잘 몰라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를 하는데 전용 실시권, 통상 실시권 이거 뭔 말이에요, 이건? 이게 이제 특허권이 지금 단시간 내에 이렇게 설명드리기는 되게 좀 힘든 여러 분 나오셔야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네. 차근차근. 차트로 좀 더 크게 보여주시면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 네. 전용 실시권하고 이제 투자 전용 그러니까 예, 통상 실시권. 예. 통상 독점적인 실시권. 모든 권한을 다 주느냐 아니면 이 전체 특허권에서 어느 특정한 일부분만 특허권에 대한 권한을 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용 실시권이냐 통상 실시권이냐 이렇게 구분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체냐 아니면 그 전체 특허의 일부분이냐 특허에 대한 권한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일회용 컵이라는 거를 특허를 만들었다고 쳐요. 네. 여태까지 우리는 유리잔에 이제 네. 뜨거운 커피를 마셨는데 어떤 일회용 쓰고 금방 버릴 수 있는 일회용 컵에 대한 특허권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일회용 컵이 저희가 이제 많이 일상생활에 쓰는 건 플라스틱도 있고 종이컵도 있고 맞아요.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일회용 특허에 대한 거를 다 주겠다라는 거는 이제 저기서 말씀드린 예. 전용 실시권이고요. 그 부분에서 종이컵에 대한 특허권, 특정한 부분, 요 부분만 특허 권한을 주겠다. 그러면 통상 실시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아까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는 죽고도 70년인데 네. 일반 특허권은 한계가 있잖아요. 예, 제한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예. 비아그라도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 복제약들 다 나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참 애매하기도 한데 아무튼 궁금한 거 여기서 또 한 가지. 네. 조각 투자, 크라우드 펀딩, NFT 상품 제작. 자, 이거 좀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예. 조각 투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뭐 직장인들의 로망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경제 능력이 있는 분들의 로망은 강남 한복판의 대로를 걷다가 멋있는 빌딩이 보입니다. 네. 누구나 꿈 한번 꾸지 않을까? 아, 저 빌딩이 내가- 내 거였으면 그렇지.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그렇죠. 그런 빌딩, 근데 빌딩을 사는 게 서울 시내에서 빌딩을 사는 게 뭐 보통 100억 이상 정도, 그렇죠. 200억, 300억, 뭐 1000억 이렇게 가져야 되잖아요. 일반인으로서는 그거를 가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예, 거리감을 그렇죠. 느끼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조각 투자라는 개념을 접근을 하면 저도 강남 한복판에 빌딩을 제 소유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 저기 요만큼. n분의 1로 그거를 그러니까, 몇 개의 조각을 내서 얼마큼의 투자 상품을 만드냐에 따라서 지나가면서 흐뭇하게 이 빌딩에 창문 하나는 내 거야. 그러니까 창문 하나 현관문은 정도는 내 거야. 라는 형식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각을 내느냐 아니면 크라우드 펀딩은 뭐 많이 뭐 지금 일상화 많이 돼가지고 네네네. 어떤 기획 아이템에 대한 것들을 기획은 있는데 이걸 실행하기 위한 자금이 없다. 그렇죠. 그랬을 때 기획을 그렇죠. 일반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펀딩을.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런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이 됩니다. 자, 펀딩을 부탁드립니다. 해서 이제 그 자금을 모아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 네네. 이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NFT 상품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커뮤니티 기반의 디지털 자산화 시키는 거.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어떤 충성도 높은 상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투자 상품이 계속 커뮤니티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상품. 이렇게 접근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하, 이제 여러분 이해하셨죠?
조각 투자는 부동산 리츠하고 비슷하다. 네. 예, 부동산 리츠 투자하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빌딩에 현관문만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라우드 펀딩은 뭐 잘 아시다시피 많은 분들한테 펀딩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네. NFT 상품 제작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IP 샵이 아까 뭐라면 종합 쇼핑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ONFT? 이거 좀 예, 말이 예. 어려운데 이게 뭐 NFT?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온이라는 거는 순수한 우리 말로 이제 그 전부, 모두라는 온. 뜻이에요. 온이라는 게 순수 네, 우리 말로 네, 네. 모두, 전부. 그러니까 NFT는 뭐 여태까지 많이 드셨던 네. 단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NFT를 전부 다 취급한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 통상적인 NF라는 단어 대신 온 NFT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있습니다. ONFT가 아니고 온 예, NFT군요. 온 NFT입니다. 온 NFT. 네. 그러면 그 여기서 거래할 수 있는 지적 자산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지금 사이트가 이제 저희는 이제 실물 기반의 그 저작권을 거래하는 거를 IP샵이라는 곳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가상 자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온 NFT. 그러니까 NFT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네. 영역을 지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P샵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현재 지금 음악 채널과 티켓 채널 이제 두 개의 채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오늘 날짜로 판매되고 있는 건 96개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온 NFT 가상 자산의 영역에 대한 그 콘텐츠를 파는 거는 아트 채널과 캐릭터 채널 현재 이제 오늘 날짜로 두 가지 채널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102가지의 상품을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IP샵과 ONFT에서 총 판매되고 있는 상품은 저희가 지금 198개의 콘텐츠를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200개 가까운 예. 물량이 있네요. 200개 파는데 나는 여기 보니까 그럼 쇼핑몰처럼 그냥 올려놓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사고 팔죠? 저희가 이제 출발 자체를 오픈 마켓으로 이제 컨셉을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워낙 여기 방송에도 계속 설명을 하지만 NFT, 블록체인, 뭐 가상자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을 하고 스텝 바이 스텝을 좀 천천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1월 6일 날 사이트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오픈 당시에는 저희가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내서 어느 정도 이제 볼륨감 있게 소비자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컨텐츠를 생산해냈고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완전 개방, 그냥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뭐 그런 식으로 완전 개방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쇼핑몰을 좀 운영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회사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런 비즈니스가 있어서 이런 비즈니스에 투자하실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그러면 IP샵 이 회사는 저거는 받았나요? ISMS? 예. ISMS. 요게 보통 이제 디지털 가상 자산에서 최근에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해커 보안이잖아요. 침입에서 이제 예. 보안이 이제 많이 그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년에 사이트 이제 플랫폼이 오픈되기 전부터 이제 ISMS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양도 되게, 많아요. 그거 검증하는 거. 예, 기간이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업계 최초로 지금 9월달에 ISMS 승인이 다 떨어졌습니다. 9월달 ISMS. 그러면 결제는 뭘로 해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물 기반의 거래냐 아니면 가상 그거냐. 자산의 어. 기반이냐 요거에 따라서 결제가 틀려지는데 그럼 실물 실물 기반은 이제 하고 가상 자산이냐에 따라서 예. 결제 방법이 틀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NFT는 아직까지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가상 화폐. 가상화폐. 저희가 자체 발행한 토큰 IPV라는 토큰인데 요 IPV라는 가상 화폐로 가상 자산을 이제 결제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실물 기반의 것들은 이제 현금 결제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조각 투자에 되는 게 이제 금융감독위원회나 기타 등등 이제 법률적인 해석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조각 투자는 아직까지 뭐 우리들이 흔히 일반 쇼핑몰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다양한 결제 수단 그 소액 결제, 뭐 핸드폰 소액 결제, 현금 결제, 계좌이체, 카드 이런 피지 시스템이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허용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카드는 다 안 되고 이제 현금, 계좌이체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현물은 현금 결제만으로 예, 이제 예. 가능하게끔 현재 결제가 되고 있고 지금 그 가상 자산은 별도의 코인으로 이제 코인, 예. 그러니까요. 코인 발행하셨어요? 예, 코인
발행해서 블록체인 회사네? 이제 봤더니 블록체인 회사야. 종합회사네. 그러니까. 아하, 그 얘기는 우리 오늘 다 들으면 안 되니까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네. 자, 그 얘기까지 하면 좀 얘기가 좀 길어져서 오늘은 그 얘기는 다음에 듣기로 하고. 자, 그러면 난 궁금한 게 뭐 여기 보니까 무슨 뭐 세라운 ENT 이건 뭐예요? 저희가 지금 회사가 세 군데의 회사가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실물 기반의 회사, 있고. 실물 기반의 컨텐츠 저작권을 취급하는 회사를 이제 네. IP샵이라는 곳에서 별도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과 NFT, 가상자산 이런 쪽에 관련된 거는 IP 버스라는 곳에서 지금 저희가 IP 버스.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 세라운 ENT라는 곳은 이 두 군데의 회사에 이제 컨텐츠를 직접 제작을 하는 회사. 아까 이제 초반에 저희가 직접 다 제작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1월 6일 날 오픈해서 한 4, 5개월 동안 뭐 아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앨범을 만드는 회사가 없을 거라고 감히 장담을 하는데 저희가 4개월 만에 네. 120개의 앨범을 제작을 우와, 했습니다. 4개월 만에요? 예.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 저 프로듀서시니까 전직 프로듀서시니까 뭐 가능한데 4개월 만에 120곡 만들면 노래가 좀 질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래 한번 뭐. 불러주실래요? 제가 노래는 못 부르고요.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냐면 네. 저희의 스텝이 총 프로듀서가 100여 명이랑 저희랑 협업 계약을 맺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듀서들 중에는 뭐 이명웅 씨 잘 아시죠? 네. 예, 이명웅? 예, 아. 무지개, 뭐 네. 히어로, 쓴 작사 작곡 도 있고 막, 아이돌 중에 뭐 슈퍼주니어 하신 분도 있고 뭐 박봄, 뭐 EXID, 와. 뭐 슈퍼주니어 뭐 이런 작사 작곡자 분들이 저희가 100여 명이 지금 세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수준이 검증이 된 네. 퀄리티가 검증이 된 작사 작곡자의 그 저희가 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단시간 내에 이렇게 좋은 퀄리티의 음원을 제작할 수가 정말 있었습니다. 장르도 예. 다양하네요. 예, 그러니까 예. 여기 우리 이사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 제가 받은 원고에 보면 네. 조성현 프로듀서, 예, 예. 황금두연, 예. 그다음에 김시온 작곡가, 예. 그다음에 다비, 뭐 개코, 뭐 소유 유나 이런 거 협업 그런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고 100여 분이 있어 120곡을 만들었다. 정말 다양한 분들이 우리 아들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이야기 궁금한 게 요즘에 키덜트라면 키덜트. 키덜트. 네, 키덜트 캐릭터는 뭐예요? 키덜트는 이제 키드와 어덜트의 그죠. 이제 합성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 그 어렸을 때 많이 보셨던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연세가 저는- 나오시려나 이러면 우주소년 아톰. 와. 예, 아톰. 저는 진짜로 어렸을 때 우리 집에 TV가 없어갖고 우주소년 아톰을 보려고 주말마다 외갓집을 갔어. 우리 외갓집 잘 살아가지고 TV가 있었거든. 일요일 아침 7시에 했어요. 그 혹시 세대셨군요. 뭐 보셨던 뭐 애니메이션 기억에 남는 게 저희는 있나요? 포켓몬스터. 포켓몬스터. 예. 그런 게 지금 키덜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제가 나죠. 어렸을 때 즐겨봤고 네. 그 같이 뭐 굿즈가 됐던 뭐가 됐던 TV가 됐던 같이 나의 일상생활을 같이 했던 어떤 캐릭터가 어.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그때의 감성, 추억이 아직까지 생생히 남아서 이제 그리워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20, 30대의 어른들한테 그런 콘텐츠 문화 산업이 계속 지금 파급적으로 지금 그러니까요. 넓혀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어릴 때는 예, 예. 못 가졌던 거를 그쵸, 이제 예. 경제력이 된 예. 성인이 예. 어릴 때의 향수로 산다 그쵸, 이런 예. 개념이죠. 그러니까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아톰을 보기 위해서 집에서 못 보고 그렇지. 친척집에 가서 그렇죠, 봤던 그렇죠. 그 아픈 추억들. 근데 아픈 지금은 내 경제적 능력이 되니까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아톰 마음대로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이제 믹스된 어떤 컨텐츠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이거 참 이거 사람을 아톰 바로 사주는 보내버리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마음껏 해주지 못하셨기 때문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걸 본인이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러니까요. 개념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포켓몬스터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또 한마디 제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터닝 메카드는 엄마 아빠가 다 사줍니다. 예, 아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글로벌 플랫폼도 만들고 있어요. 예. 저희가 초반에 이제 설정 자체를 저작권 비즈니스가 전 세계를 이제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 저작권 비즈니스라는 모델을 국내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으로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1월 6일 날 런칭을 이제 국내에서 오픈을 했고 지금 현재는 이제 동남아시아 이제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 쪽의 업체와 지금 협업을 맺어서 지금 영문판에 대한 것들은 다 세팅이 돼 있어서 네. 이제 디테일한 과정만 지금 협상을 하면은 바로 이제 동남아 쪽에서도 오픈이 가능하게끔 그게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일본 쪽 저희가 지금 일본에서 팬덤이 가장 많은 스키야키라는 회사랑 저희랑 지금 업무 협약이 돼 있어서요. 네. 그쪽을 통해서 지금 일본 쪽으로도 이제 진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와. 스키야키 먹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스키야키. 아, 스키야키 그게 먹는 이름이구나. 거잖아요. 아, 네. 스키야키 먹는 거잖아요. 오. 자, 이 말씀을 좀 제가 듣다 보니까 이 진짜 새로운 투자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마감 증시 출발 코인이잖아요. 네. 이제 마감 증시는 이제 마감을 하셨고 이제 출발 코인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모신 그 IP샵 또 사실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모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까 블록체인 회사야. 출발 코인하고 딱 맞네. 딱 맞는데 이제 지적재산권을 거래한다. 뭐 이런 차원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궁금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직하우하고 진짜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작권 어느 지점에서 투자하게 되느냐가 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려야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투자가 필요한 거라는 걸 좀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코인이 됐던 주식이 됐던 투자에 대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 내가 투자를 제대로 해야 그 제대로 된 수익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정확한 맞아요.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 시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작권에도 그 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뮤직하우랑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드리면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인기가 있었던 곡들을 이제 저작권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 저작권을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 이제 조각 판매로 해서 이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가장 많은 그 수익이 발생되는 시기가 처음에 음반이 나왔을 때부터 3개월까지 이 구간이 가장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이런 그래프로 해서 이제 평준화 그래프를 긋고 있는데 요 3개월 동안에 저작권 투자를 할 수 있는 베네핏을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음원을 제작을 해가지고 이거로 처음부터 저작권을 팔아서 이 수익 구간을 소비자들에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그 차이점이 아마 그쪽과 저희 회사의 차이점이라고 좀 그러네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실 때는 우리 그래프 좀 그려갖고 나오세요. 근데 그 말씀 들어보면 이게 이해는 쉽게 돼요. 왜냐하면 음원 수익이 초기에 나오니까 예를 들어 저는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임영웅 씨 그 팬클럽들이 임영웅 씨 음원이 나오면 딱 그 조직적으로 그 음원을 구매해 주셔갖고 맞아. 음원을 딱 앞으로 딱 밀어 올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듯이 음원이 처음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빨리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그 음원은 사실 그렇게 그 효과가 없다. 효과라기보다는 이제 반응이 없다라고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원이 초창기에 저기 하니까 아예 처음 음원을 만드는 단계에서 투자를 받겠다. 투자를 시켜서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성을 높여드리겠다. 뭐 이런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정말 똑똑해. 깜깜하게 네. 잘해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잘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미디어 사업자에서 플랫폼 사업자, 이게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투자들이 점점 이제 확대되고 있고 그런 확대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얼마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 같아요? 저는 직원들하고 그런 회의를 하면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네. 연봉이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가면서 연봉을 제가 1억이라는 연봉을 받게 됐어요. 사회적인 직이기 때문에. 그러면 2천만 원 받았을 때 그 어떤 소유욕, 욕망과 1억을 받았을 때 소유욕과 욕망,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인 지위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소유욕은 더 넓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여러 가지 이제 욕망 중에 수유욕에 대한 욕망은 절대 불변의 불치는 안 없을 거, 맞아요. 안 없을 그렇죠,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는 NFT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각 투자로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커뮤니티,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희 어머니들이 네. 갯돈을 예전에는 많이 맞아요. 모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때의 목적은 아들, 딸들 대학교 학비 아니면 시집 장가 갈 때. 근데 그게 이제 발전해서 해외 여행 가는 갯돈 모임. 그게 좀 더 맞아요. 발전해서 명품을 하는 갯돈 모임. 어. 이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바뀌듯이
저희도 이 인간에 대한 욕망, 욕구에 대한 거를 NFT를 하게 되면 저는 이거는 시장은 딱 정해서 얼마입니다라고는 저는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오늘 저 시간이 없어갖고 이 얘기를 다 못 들었어요. 더 듣고 싶은데. 사실 아까 그 코인 얘기도 좀 더 하고 싶고 했는데 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네. 저희가 또 한번 어떻게 하면 투자해야지 효율을 높였는지 네. 또 투자해서 좀 수익이 많이 든 사례도 좀 알아보고 어떤 방법을 하면 좋은 건지를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또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모실 테니까요. 자, 오늘의 한치호 이슈픽. 오늘은 점점 더 커져가는 이 지적재산권 산업과 투자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IP샵 안영필 이사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